안녕하십니까. 알리바바 공인강사 주식회사 2% 대표 이종근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알리바바닷컴 4강으로서 알리바바닷컴의 그 분석에 대해서, 분석들을 어떻게 이용하는가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그 NC 세팅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NC 세팅은 2018년도에 알리바바닷컴 본사에서 저에게 문의를 했었습니다. 알리바바닷컴이 활성화되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되느냐. 그래서 알리바바닷컴은 활성화되려면 알리바바닷컴을 통해서 매출이 잘 되는 업체들이 많이 생기면 활성화가 될 거다. 매출이 되는 방법에 있어서는 그 고품질의 회사 정보 등록, 그리고 고품질의 상품 정보 등록, 그리고 쇼케이스의 그 상품의 우선 전시 노출 쿠폰이라고 할 수 있는 쇼케이스의 활용, 그리고 빠른 인콰이리 답변, RFQ 활용, 그리고 알리바바닷컴의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한 메신저를 활용한 바이어와의 원활한 커뮤니케이션이 되어야 된다 하는 부분들을 설명을 했었고요. 그래서 알리바바닷컴에서 그 뽑았던 내용들이 회사의 본사에 돌아가서 확인했었던 내용들이 컴퍼니 프로필이 잘 등록된 업체들, 그리고 컴퍼니 이미지가 등록이 잘 3장의 컴퍼니 이미지가 등록된 업체들, 그리고 쇼케이스를 활용하는 업체들이 인콰이리를 굉장히 많이 받더라 하는 부분들을 얘기를 해서 기본 세팅 부분으로서 알리바바닷컴에서 관리를 하는 것이 이 3가지 부분이고요. 그거를 NC 세팅이라고 부릅니다. 베이직 세팅이라고 부르게 되었고요. 그 다음은 이제 알리바바닷컴에서 매출을 내기 위해서 꼭 해야 되는 그 6가지 내용을 정리를 했었던 내용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회사 프로필을 정하고 고품질로 등록하는 것, 그리고 상품 등록을 고품질로 하는 것, 그리고 쇼케이스 활용, 빠른 인콰이리 답변, 그리고 RFQ 활용, 그리고 알리바바닷컴의 애플리케이션을 활용해서 커뮤니케이션을 원활하게 하는 것들이 중요하다 하는 부분에서 알리바바닷컴에서 매출을 내기 위한 조건으로 필요하고요. 자, 그 다음에 알리바바닷컴의 그 분석 툴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분석 툴에 있어서 이 부분은 분석 내용은 아닌데요. 그 알리바바닷컴에 등록된 상품 노출위치가 어디에 있는가 하는 것들을 알아보는 것들 중요합니다. 내가 상품 등록을 해서 어떤 위치에 노출이 되는 것들을 알아보는 기능이, 그 다음에 이제 이 Search Tools for Product Ranking이라고 보시면 되시고요. 20페이지 이내에 노출된 상품은 특정 키워드를 검색을 해가지고 20페이지 내에 노출된 내용들은 모두 표시가 되고요. 자, 첫 번째 페이지에 6번째에 올라가 있고 쇼케이스를 활용한다 하는 것처럼 확인이 가능하십니다. 요거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키워드 광고를 하거나 쇼케이스 상품을 또 추천할 때 유용한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시고요. 자, 키워드를 넣어서 그 다음에 키워드를 직접적으로 입력을 해가지고 노출 위치를 잡는 방법이고요. 그 다음에 프로덕트의 노출 위치가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프로덕트 이미지가 보여지고 상품명하고, 그 다음에 쇼케이스 활용 여부, 그 다음에 직접적으로 관리하는 관리자가 되겠습니다. 관리자의 정보가 보여진다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는 이 어널러틱스 기능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리바바닷컴의 어널러틱스의 기능은 우선 스타 레이팅이 있고요. 그 다음에 어널러틱스 기능 중에서 스타 레이팅이 있고요. 알리바바닷컴의 스타 레이팅 같은 경우는 프로덕트 포스팅이라든지 마케팅이 어떻게 일어나는가, 전반적으로 알리바바닷컴에서 어떤 그 활동 내역을 보이고 있는가에 대해서 것을 별점으로 표시한 내용이다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스마트 쇼케이스 같은 경우는 아직 그 개발 중인 기능으로서 그 알리바바닷컴의 쇼케이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이제 좀 AI를 통해서 개발되고 있는 기능이다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은
오버뷰, 데이터 오버뷰를 볼 수 있는데요. 데이터 오버뷰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일간, 주간, 월별로 얼마나 접속을 하고 내 사이트, 내 상품을 직접적으로 검색을 해서 봤고, 그 다음에 클릭을 얼마나 하고, 그리고 또 얼마나 이제 인ኳ리를 받았는가를 전반적으로 보내주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시고요. 자, 그 다음에 비지터에 있어서 비지터즈에 있어서 디마그래픽스는 방문자의 구성이라든지 방문자가 직접적으로 활용하는 키워드라든지 방문 상품에 대해서 체킹을 할 수 있는 기능이고요. 비지터에서 그 어널리시스 같은 경우는 방문자의 국가, 방문자가 방문한 페이지의 숫자, 그리고 방문 시간을 체킹할 수 있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디스트리뷰터 같은 경우는 디스트리뷰션 같은 경우는 방문자 트래픽의 접속에 대한 분석 기능이고요. 검색, 시스템 추천, 외부 광고, 그 다음에 그 미니 사이트 방문 등을 체킹합니다. 그리고 탑서치는 방문자가 그 직접적으로 방문을 하게 된 할 때 사용한 키워드에 대한 분석을 하는 것이 그 탑서치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샵에 대한 내용들은 방문 미니 사이트에 대한 효율에 대해서 분석을 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시고요. 미니 사이트의 효율에 대한 분석을 하는 것은 샵에서 확인이 가능하시고요. 그 다음에 상품에 대한 것은 퍼포먼스, 상품 효율을 직접적으로 체킹하는 기능, 상품이 얼마나 보여지고 이제 얼마나 또 인ኳ리를 받아오는가 하는 내용들이고요. 그 다음에 그 성과가 없는 제품들도 체킹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또 성과가 없는 기간별로 또 소팅을 해서 체킹이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스텝스 기능은 알리바바닷컴의 보조 계정을 사용할 수 있는 개수가 유료 회원의 경우 무조건 5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조 계정을 사용하는 스태프들이 얼마나 또 일을 열심히 하고 있고 상품 등록을 하고 그 다음에 그 관리를 하고 있는가에 대한 그 내용들을 보여주는 내용들이고요. 그 다음에 마케팅 인사이트, 키워드 어널리시스 같은 경우는 알리바바닷컴에서 사용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상품 등록을 하기 위해서 사용해야 되는 키워드들이라든지 파생 키워드들, 관련 키워드들을 조사할 수 있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시고요. 그 다음에 리소스에는 그 알리바바닷컴의 용어 해설을 해놓은 기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알리바바닷컴에서 사용하는 용어에 대한 해설을 보여주신다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알리바바 인텔리전스는 그 아직 개발 중인 기능으로서 이제 그 전체 제품에 대해서 최적화를 할 수 있는 그 기능에 대해서 개발 중에 있습니다. 자, 이렇게 어널리시스의 구성에 대해서 설명드렸고요. 알리바바닷컴의 그 스타 서플라이어, 스타 레이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타 레이팅즈는 스타 레이팅즈가 높으면 이렇게 별점으로 표시가 되는데 별점 5개까지 표시가 되고요. 별점이 높을 경우에 마케팅 행사라든지 프로모션이 있을 때 우선적으로 참여하는 것들이 특징이고요. 그 다음에 알리바바닷컴의 시니어 서비스를 해서 문의가 또 잘 관리되는 데들은 처리가 되는 알리바바 본사에서 직접적으로 잘 관리가 되는 업체들은 관리를 하고 있어가지고 또 그런 부분들이 장점이라고 보시면 되시고요. 자, 구성은 우선은 프로덕트 4.0이었었는데 최근에 뭐 한 3.7 정도로 바뀌었어요. 점수가 좀 낮아지긴 했는데 우선은 맨 처음은 첫 번째 그 상품 등록이 얼마나 되어 있는가, 고품질의 상품이 얼마나 등록되어 있고 그 다음에 상품 등록 총 개수가 얼마나 등록이 되어 있는가 하는 내용들에 대해서 별점으로 표기를 해준 내용이고요. 자, 그 다음에 마케팅에 대한 부분들은 30일간의 인콰이어리 메신저를 통한 그 알리바바 애플리케이션을 통한 메시지의 숫자, 그리고 전체적으로 고유한 방문자 대비해 가지고 활동적인 바이어의 방문 비율 등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시고요. 끝에는 이제 그 키워드 광고를 얼마나 사용하는가 하는 내용이 마지막으로 보여진다 보시면 되시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그 얼마나 빠르게 답변을 주고 있느냐, 24시간 이내에 답변율이 얼마나 빠르게 그 주어지고 있는가에 대한 부분들을 보여주는 그 퀵 리스폰스 레이트를 보여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것들을 개선하기 위한 내용으로 어떤 내용을 개선을 하면은 도움이 된다 하는 내용을 보여주는 그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개선하는 방법이라든지 그걸 개선할 수 있는 매뉴얼들을 좀 보여주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오버뷰에서 데이터 오버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능 자체들이 데이터 오버뷰 같은 경우는 전반적인 상품의 페이지 뷰라든지 방문 숫자라든지 바이어의 방문 숫자, 방문자 수, 그리고 인콰이리 숫자를 확인할 수가 있고 경쟁 업체 대비해서 운영 효율 파악이 가능합니다. 구성은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여기를 클릭하면은 월 단위로도 설정이 가능하고 주 단위, 일간 단위 또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우선은 그 대시보드 쪽에서는 일간 데이터를 항상적으로 보여주고요. 일별로 고유 방문자 숫자가 얼마가 되고 페이지를 그 방문자들이 몇 페이지 정도를 보느냐, 그리고 그 페이지를 보다가 샵으로 방문을 해갖고 직접적으로 내 컴퍼니 프로필이라든지 서플라이어 프로필을 확인하는 부분들이 얼마나 진행을 하고 있는가, 그 다음에 인콰이리 숫자, 그리고 IM이라고 표시되는 부분들은 IM 컨택 같은 경우는 그 알리바바닷컴 애플리케이션을 통해서 알리바바 앱을 통해서 그 방문하는 방문자 숫자를 보여주는 겁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그 여기를 클릭해 갖고 일간 단위, 주간 단위, 월간 단위로 처리가 되고요. 되도록이면 분석을 하실 때는 데이터 숫자가 많은 월간 단위를 이용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 다음에는 실질적으로 얼마나 방문을 하는가, 월간 단위로 나왔을 때 얼마나 방문을 하고 그 페이지를 보고 방문을 하고 다른 또 페이지를 방문하고 인콰이리를 받는가에 대한 부분들을 보실 수 있으시고요. 자, 첫째 가장 그 앞쪽에 있는 것이 유니크 비지터라고 되어 있는데 고유 방문자입니다. 방문자 숫자가 얼마가 되느냐. 그 다음에 그 페이지 뷰는 그 방문자들이 다른 페이지, 다른 상품까지 어떻게 많이 찾아보는가, 몇 페이지를 보는가에 대한 내용들이고요. 그 다음에 서치에서 그 실질적으로 보여진 횟수고요. 그 바이어들이 내 상품을 본 커스터머 뷰에 대한 내용이고요. 그리고 직접적으로 찾은 그 검색을 해가지고 찾아 들어온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인콰이리를 보낸 방문자의 숫자이고 그들이 보낸 인콰이리의 숫자입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표시가 되신다 보시면 되시고요. 자, 여기서 분석을 하셔야 되는 것은 첫째 그 서치 비지터 서치 부분이 있는데 비지터 바이 서치가 있는데 저 숫자가 남들과 대비해서 위에 아래의 그래프에서 파란 것은 제 것이고 초록색은 인더스트리 평균에 대한 것이고 그 노란 것은 알리바바닷컴을 탑으로 잘 쓴다 그러는 인더스트리에서 탑 리더들을 뽑은 내용들의 데이터입니다. 대체적으로 이제 그 보시게 되면은 너무 떨어지는 경우 저 서치바이 뭐 각각의 그래프를 다 보여주는데요. 지금은 요건 비지터에 대한 부분이고요. 각각의 데이터를 모두 보여주게 되는데 그 우선 그 비지터스 바이 서치가 떨어지게 되는 이유는 상품명이라든지 키워드 자체를 여러분들이 잘못 사용하게 되는 경우에 저게 떨어지게 되고요. 유니크 비지터가 그 남들보다 좀 처지는 이유 자체는 그 여러분들이 메인 컷에서 제품 이미지 컷을 잘못 골랐을 때 유니크 비지터 같은 경우가 떨어지게 되고요. 페이지 뷰가 그 다음에 거의 그
페이지 뷰 자체가 그들이 그 유니크 비지터가 방문한 페이지 뷰 자체가 적은 경우는 비슷하게 가는 경우는 대체적으로 봤을 때 그 상품 정보 품질이 상품 상세 정보들이 부실할 경우에는 저게 비슷하게 갈 수 있고 단품만 등록돼서 단품의 사양만 보여준다 그럴 때는 그런 내용들이 나오게 되고요. 인콰이어리가 떨어지는 거 마찬가지로 상품 상세 정보가 부실하거나 무역 정보가 너무 또 MOQ가 높거나 아니면은 리드 타임이 길게 설정되었을 때 저런 현상들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알리바바닷컴의 지역별로 내 상품을 지역별로 검색을 했었던 비율에 대해서 보여지게 되고요. 어느 지역에서 많이 검색을 하고 봤던가 그리고 어떤 상품들을 비지터들이 많이 방문했던 것들을 전체적으로 볼 수 있는 것들이 오버뷰의 데이터 오버뷰가 되겠습니다. 상품 그 다음에 이제 많이 본 상품에 대한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그 키워드하고 노출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클릭에 대한 부분들도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클릭률에 대한 부분들도 설명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데이터를 전체적인 부분을 보여주는 것이 이제 데이터의 오버뷰의 데이터 오버뷰가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비지터스 디마그래픽스 그 비지터의 디마그래픽스 같은 경우는 전반적인 상품의 바이어 접속 지역 및 인기 상품, 인기 키워드들을 보여주는 내용들입니다. 그래가지고 30일간, 그 다음에 180일간 네, 상품에 대해서 접속된 내용들에 대해서 보여주고요. 그 다음에 PC하고 모바일로도 체킹이 가능합니다.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비지터의 구성에 대해서 볼 수가 있는데 확인된 바이어 방문 비율을 보여주고요. 지난 90일간 거래 바이어의 비율, 그 다음에 신규 바이어와 기존 바이어의 비율을 좀 보여주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접속한 내용들에 대한 내용이고요. 어떤 비지터들이 방문하는가 하는 내용들이고요. 자, 그 다음에는 상위 언급된 키워드, 상위 언급된 키워드에서 방문자가 많이 검색한 키워드와 키워드 검색률 및 증가율을 보여주는 내용들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선호되는 키워드들에 대한 부분들이고요. 방문자가 알리바바닷컴 내에서 많이 검색한 키워드 그리고 또한 키워드 검색 빈도의 증가율이라든지 감소율에 대해서 보여주는 내용들이라 보시면 되시고요. 자, 그 다음에 비지터 디마그래픽스 밑으로 오시면은 실질적으로 많이 방문한 상품 이미지, 그 다음에 상품명, 그리고 뷰 횟수, 본 횟수, 뷰 수가 뜨고요. 그 다음에 가장 최근에 방문한 일자, 그리고 몇 번이나 방문을 했고 바이어들이 전체적으로 머물렀었던 시간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머무른 시간이 길수록 또 인콰이리 수치 가능성이 높아진다. 바이어들이 오랫동안 내 상품을 보고 연구를 했으면 좀 더 인콰이리를 받을 확률 자체가 높아진다 하는 것들이 특징이라고 보시면 되시고요. 마지막으로 바이어의 지역 분포별로 어떤 지역에서 많이 방문을 했는가를 빨간색으로 표시를 해서 지역 분포를 또 보실 수 있도록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은 비지터 디테일 내용인데요. 비지터 디테일 내용에서 바이어 쿼리는 바이어가 검색한 키워드라고 보시면 되시고요. 그 다음에 타임 레인지 지난 7일간이나 30일간으로 기간 설정이 가능하시고요. 그 다음 마지막으로 국가 지역이라든지 바이어의 국가별로도 확인이 가능하고 그 다음에 인콰이리를 보낸 바이어만 또 소팅을 해서 보실 수도 있으시고요. 그리고 알리바바 IM 알리바바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방문한 바이어의 또 활동 양식을 체킹할 수 있는 것이 또 특징입니다. 자,
그 다음에 세부 내역으로 가셔가지고 앞쪽에 그 비지터스 바이어스 아이디는 바이어의 아이디이고요. 비지터스로 표현된 거는 바이어의 아이디이고, 그 다음에 리전은 바이어가 속한 국가로서 국기로 표시가 됩니다. 국기로 표시가 되는 내용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페이지 뷰는 PV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 페이지 뷰는 바이어가 본 상품 저거 페이지의 숫자라고 보시면 되시고요. 내 상품 중에서 본 페이지의 숫자라고 보시면 되시고, duration of stay는 그 바이어가 직접적으로 머무르는 시간이 얼마나 되느냐, 내 그 상품과 그 다음에 미니 사이트에서 머무르는 시간이 얼마가 되느냐, 그리고 그 바이어들이 most searched keywords라고 표현된 것은 바이어가 많이 검색한 키워드는 무엇이냐 하는 것들이라고 보시면 되시고요. 내 미니 사이트에서의 그 다음에 액티비티스 온 마이 샵은 내 미니 사이트에서 어떤 활동을 했느냐, 어디를 방문했었는가에 대한 내용이고, 액티비티스 온 웹사이트는 알리바바닷컴을 들어와서 이 비지터들이 어떻게 활동을 했었던가의 내용들을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요런 비지터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좋은 인콰이리를 받았을 때 최근 7일간이나 30일간의 방문자들의 좋은 인콰이리를 받았을 때 직접적으로 어떤 활동을 했는가들을 찾아보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시고요. 그렇기 때문에 또 내용을 확인하실 때 이런 내용으로 확인하실 때 바이어의 주문 확률이라든지 그런 걸 또 파악하는 데 많이 도움이 됩니다. 그 다음은 트래픽 디스트리뷰션스, 바이어가 방문한 경로에 대한 부분들을 표시를 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선은 첫 번째는 이제 어떤 그 기기를 통해서, 모바일을 통해서 접속을 했느냐, PC를 통해서 접속을 했느냐, 아니면은 또 모든 기기를 다 통해서 접속한 전체 데이터를 볼 수 있게 서팅을 할 수 있고 분류할 수 있게 되어 있고요. 트래픽 디스트리뷰션에선 그 다음에는 그 일간, 주간, 월간 단위를 또 선택할 수 있게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그 기한을 설정할 수가 있는 내용이고요. 자, 그 다음에는 바이어의 분류 메뉴인데요. 바이어가 분류한 메뉴인데 트래픽 디스트리뷰션 해가지고 어떠한 경로로 바이어가 내 상품을 보게 됐는가, 서치를 검색을 해서 보게 됐는가, 아니면은 또 광고를 보고 들어왔느냐, 아니면 또 타 사이트를 보고 들어왔느냐 하는 내용들을 보는 내용들이고요. 바이어가 어떠한 경로로 내 상품을 방문했는가에 대한 내용을 보여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유니크 비지터스는 그 미니 사이트를 방문한 고유 방문자의 숫자입니다. 방문자의 숫자라고 보시면 되시고요. 인콰이리 비지터는 인콰이리를 남긴 바이어들을 방문자이고요. 그 다음에 IM 비지터는 알리바바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방문한 바이어의 숫자이고 증감률을 또 옆에 표시를 하고 있고요. 샵 컨버전 레이트, 요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샵 컨버전 레이트라는 것은 미니 사이트 어플리케이션 방문자와 미니 사이트 인콰이리 방문자를 인콰이리 방문자가 분자가 되고 전체적인 방문자 숫자 중에서 미니 사이트를 어플리케이션으로 방문하고 그 다음에 인콰이리를 남긴 비율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컨버전 레이트가 높으면은 상품 이 판매될 확률이라든지 인콰이리를 받거나 아니면 또 그 바이어의 선호도가 높다라는 것을 표시하는 게 그 샵 컨버전 레이트라고 보시면 되시고요. 그 액션은 방문자를 기간별 그래프로 해가지고 인더스트리 리더하고 평균하고 전체적으로 비교해주는 그래프라고 보시면 되시고요. 자, 그 다음에 방문자의 키워드 분석입니다. 키워드 분석에서는 키워드를 사용했느냐, 내가 사용하고 있느냐, 사용하지 않고 있는데 방문이 있느냐, 그 다음에 그 키워드를 직접적으로 보거나 보여지거나 보여지지 않는 것들, 사용하지 않는 키워드들과 그 보여지는 보여지는 여부를 나타내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키워드를 사용하고 키워드가 보여진다 그러면 효율적인 키워드를 사용하는 거고요.
내가 키워드를 사용하지 않았는데 방문자들 같은 경우는 그 키워드로 들어온다 그러면은 그런 키워드들은 상품명이라든지 상품 키워드로서 사용을 고려해야 되는 내용들을 그 키워드에 대한 전체적인 내용들을 보여주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내가 사용하는 키워드의 효율성이 있느냐 없느냐를 체킹하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시고요. 자, 여기서 직접적으로 다운로드를 받아가지고 키워드 광고 리스트하고 또 다운로드를 받아서 그렇게 체킹이 가능하고요. 자, 그 다음에 분류 항목들을 보면은 키워드는 이제 검색어가 되겠고요. 그리고 프로덕트 랭킹은 키워드별 상품 노치와 위치를 확인할 수 있도록 키워드별로 보여주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클릭수는 뷰수는 바이어에게 보여진 횟수, 클릭수는 클릭된 횟수, 클릭 레이트는 클릭된 비율이 되고요. 탑 10 인 에버리지 뷰수는 알리바바닷컴의 산업 탑 10의 평균 값을 나타낸 거고요. 저 키워드를 찾았던 사용하는 상품의 보여지는 횟수를 탑 10개 상품의 상위 10개 상품에 보여지는 횟수를 나타내는 거고요. 탑 10인 에버리지 클릭이라는 것은 그 10개 상품의 클릭률이 얼마가 되느냐를 보여주는 거고, 키워드 인덱스는 키워드를 직접적으로 검색한 빈도, 바이어들이 키워드를 검색한 월간이나 일간이나 주간이나 월간 단위로 검색된 빈도를 보여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셀러 사이즈 인덱스는 셀러의 숫자가 알리바바닷컴의 공급업체 숫자가 얼마가 되느냐, 저 키워드를 사용하는 공급업체에 대한 내용이고, 액션은 마지막으로 그 키워드의 추이를 보여주는 그래프를 통해서 추이를 보여주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시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미니 사이트의 효율을 분석할 수 있는 샵 퍼포먼스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샵 퍼포먼스도 등록된 상품의 카테고리로 체킹이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터미널은 아까 얘기 드렸다시피 PC냐 모바일로 접속을 하는 접속 기기에 대한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기간 설정은 월간, 일간, 주간, 월간별로 또 체킹이 가능합니다. 자, 그래가지고 미니 사이트를 고유하게 방문한 방문자의 숫자, 그 다음에 그들이 본 페이지 뷰 수, 그리고 그 다음에 보여지는 것이 샵에서 인콰이리를 남긴 비지터의 숫자이고요. 샵을 통해서 인콰이리를 남긴 비지터의 숫자이고, 그 다음에 샵 IM 비지터 같은 경우는 애플리케이션을 통해서 샵을 방문한 사람의 숫자를 나타내는 것이고요. 샵 인콰이리를 총 받은 개수가 나와 있고요. 샵 컨버전 레이트가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래프를 통해 가지고 마찬가지로 내 데이터 파란 거고, 초록색 같은 경우는 알리바바닷컴 인더스트리 평균, 그리고 노란색 같은 경우는 탑 산업 리더 10개의 산업 리더의 평균을 값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프는 이렇게 보시면 되시고요. 자, 그 다음에 비지터 비헤이버, 바이어의 샵을 방문했을 때 샵을 방문했을 때 활동 내역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얼마나 머물렀는가, 평균적으로 한 사람당 얼마나 머물렀는가, 머무른 기간 자체가 높으면은 제 상품이 잘 등록된 거고 바이어에 관심을 받고 있다 보시면 되신다고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그들 한 사람당 얼마나 많은 페이지를 받는가, 몇 페이지를 받는가의 평균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얘기를 드렸고요. 마찬가지로 초록색은 인더스트리 에버리지, 파란색은 제 데이터, 그리고 노란 거는 알리바바닷컴의 산업 리더들이 사용하는 데이터라고, 산업 리더들의 평균값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방문자의 방문했을 때 샵 메뉴는 어떤 것들을 검색을 했느냐, 홈을 방문했느냐, 미니 사이트에 상품 카테고리를 확인했느냐,
회사 프로필을 받느냐, 서플라이어의 컨택 정보를 받느냐, 그리고 상품 상세 정보를 클릭했는가들을 횟수하고 뷰수하고 그 다음에 머무른 시간, 그리고 알리바바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한 횟수, 이용한 내역, 그리고 인ኳ어리 숫자, 그리고 클릭한 횟수에 대해서 설명을 해놓았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상품의 효율을 분석하는 프로덕트 퍼포먼시스가 되겠습니다. 프로덕트 퍼포먼시스 같은 경우는 알리바바닷컴에 있어서 알리바바닷컴에 있어서 프로덕트 퍼포먼시스 같은 경우는 상품의 효율을 분석해 가지고 직접적으로 광고 상품을 고르거나 아니면 키워드 광고 상품을 고르거나 쇼케이스에 전시할 상품을 고를 때 유용한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시고요. 마찬가지로 우선은 타임 단위로 해서 일간, 주간, 월간 단위로 있는데 되도록이면 제가 말씀드렸을 때 월간 단위를 사용을 하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자,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상품 개요 부분에서는 상품 등록 숫자 대비해서 방문이 있는 상품의 숫자하고 인ኳ어리가 있는 상품의 숫자, 그리고 주문이 있는 상품이 되어 있는데, 주문 같은 경우는 알리바바닷컴에서 일어나는 경우가 중국 업체들만 트레이드 어셔런스를 써서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드렸기 때문에 한국 상품은 제로가 될 거고요. 저런 내용들이 보여집니다. 자, 그래프로 또 보여지게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상품 분류 기능입니다. 상품의 검색어로 검색을 할 수 있게 되어 있고요. 키워드를 통해서 검색할 수 있고, 상품 담당자, 상품 소그룹을 어느 그룹을 상품 그룹을 사용하느냐, 그 다음에 카테고리, 상품의 뷰, 클릭, 그리고 클릭률, 인콰이리 숫자 등으로 세 분류로 해서 조회가 가능합니다. 자, 그 다음에 요렇게 팔레트 같은 모양으로 되어 있는 건 쇼케이스에 전시되어 있다라는 상품이라는 걸 표시하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시고요. 자, 프로덕트에 있어서 보시면은 우선은 상품 이미지가 나오고, 그 다음에 밑에 상품명이 나오게 되고요. 상품을 직접적으로 등록하거나 관리하고 있는 소유자, 오너에 대한 이야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바이어 쿼리 위드 뷰스, 바이어가 어떤 키워드를 사용해서 이 상품을 보게 되는가, 전체적으로 뷰스와 그 다음에 클릭과 어떤 키워드를 통해서 보여지는가, 그리고 퍼포먼스의 트렌드에 대해서 보여지게 되고요. 그 그래프로 해가지고 어떻게 이제 변화 추이가 있는가, 그 다음에 액션 같은 경우는 키워드 광고를 할 것이냐, 아니면 상품을 좀 더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클릭률이 떨어지거나 그런다 그러면은 메인 이미지 품질을 바꾸거나, 아니면 프로덕트 쇼케이스에 또 전시를 하거나 그런 내용들을 처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은 보조 계정에 대한 이야기고요. 월간 단위로 또 일간, 주간, 월간 단위로 보조 계정을 사용하는 내용들을 확인이 가능하고요. 보조 계정 같은 경우는 공장은 실질적으로 부산에 있고 본사 같은 경우는 부산에 위치해 있는데, 무역부 같은 경우는 서울에 위치해서 무역 같은 경우를 처리를 한다. 알리바바닷컴 계정은 그렇기 때문에 무역 사무실이 있는 서울에서 처리가 되고 있고, 하지만 이제 부산 같은 데서 확인을 해야 된다. 전체적으로 사장님은 부산에 있기 때문에 부산에서 내용을 체킹한다. 아니면은 상품 등록하는 사람은 부산에 있기 때문에 상품 등록은 부산에서 처리를 해줘야 된다 할 때 보조 계정을 통해서 처리가 가능하고요. 자, 그래서 보조 계정은 최대 5개까지 생성이 가능하고, 보조 계정을 방문한 로그인 일수, 그다음 로그인 일수, 그리고 전체적으로 관리자마다 상품 숫자, 관리하는 상품의 숫자, 그리고 신상품을 등록한 숫자, 그리고 상품을 수정한 횟수의 숫자, 상품을 수정한 숫자, 그리고 RFQ에 승인 견적을 보낸 발송 횟수, 그리고 발송 횟수, 그리고 상품을
상품이 노출되고 클릭되고 그 다음에 인콰이리를 받은 숫자 그리고 어플 IM 방문을 했던 사람의 숫자 그리고 24시간 이내에 각각의 답변율 그런 내용들이 또 보여지게 됩니다. 그리고 평균 답변 시간들이 보여지고요. 사용자마다 그런 내용들이 전시가 된다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마케팅 인사이트 키워드 어널리시스 같은 경우는 상품 등록을 할 때 상품명을 만들기 위해서 파생 키워드들을 100개까지 조사가 가능하다고 얘기를 드렸고요. 그 내용들을 체킹하는 내용들이고 우선은 그래서 또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입니다. 또 많이 쓰는 내용들이고요. 그 다음에 또 키워드를 실질적으로 조사하는 바이어가 조사한 횟수라든지 일간, 월간, 주간, 월간별로 키워드를 검색한 빈도라든지 그 다음에 그 키워드를 사용하는 알리바바닷컴의 공급업체의 숫자 등을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또 유용한 기능이라고 얘기를 드렸고요. 상품의 수출이 가능한지의 타당성을 검토할 때 그 다음에 상품명을 만들기 위한 키워드 리스트를 만들 때도 사용하기 때문에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자, 첫 번째는 이제 그 키워드를 기간별로 그래프를 그려서 보여주는 내용들입니다. 키워드를 우선을 검색을 했을 때 주간 단위로 그래프가 그려지게 되어 있고요. 월간이나 일간, 주간, 월간 단위로 그래프가 그려지게 되어 있고요. 자, 그래서 키워드 분석을 하시고요. 자, 마지막으로는 이제 실질적으로 키워드를 검색했을 때 파생 키워드들이 보여지게 되고 100개의 파생 키워드들이 보여지고 저 키워드별로 검색 빈도 11개월간의 그래프 이 그래프 자체를 보셔서 이런 키워드들 전체적으로 검색이 없다가 갑자기 그 시스템 이상이라든지 시스템의 오류를 통해서 유효한 키워드들도 체킹이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키워드들 자체가 전체적으로 우상향하는 12개월의 데이터가 우상향한다 그러면은 상품이 계속 바이어들이 많이 찾고 그 상품이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라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시고요. 또 우하향하는 그래프를 그리게 된다 그러면은 상품이 사양되거나 그 키워드 자체가 죽고 있다 하는 내용들도 체킹도 가능하시고요. 자, 그리고 U자 형태를 그리거나 꺾은 산 모양이 되는 형태가 되는 경우에는 계절적 요인이 있는 상품이다 하는 것들도 분석이 가능하십니다. 그렇게 해서 보시면 되시고요. 키워드별로 또 클릭률이라든지 그 다음에 저 키워드를 사용하는 업체의 숫자들을 확인이 가능합니다. 자, 끝으로 알리바바닷컴을 통한 수출 성공 전략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리바바닷컴을 사용하면서 중요한 것들을 정리했다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매력적인 상품을 사용하는 것들 중요합니다. 모든 인터넷 쇼핑몰에서 매력적인 상품을 찍는 것들 중요하다고 말씀드렸고요. 보다 많은 클릭을 유도하기 위해서 매력적이고 정확하고 매력적인 사진을 사용하시기 바라고요. 바이어의 OEM 요구에 대응해서 상품의 다양한 포장, 벌크 포장이라든지 소분 포장 또 내지는 신상품 개발 절차 소개 그리고 최소 주문 수량을 또 바이어들이 접근할 수 있는 양으로 현실화시켜 놓는 것들 중요하고요. 해외 규격 인증 미리 받아두는 것들 중요합니다. 바이어들 자체의 국가에서 판매를 위해서 해외 규격 인증 상품을 만드는 것들이 중요하기 때문에 규격 인증 같은 경우 미리 받아두는 것들 중요하고요. 제품을 또 다양화하는 것들 단일 품목의 제품보다는 상품 다양화가 바이어에게 바이어 확보가 용이하기 때문에 아까도 수출 상품 개발하신다 그럴 때 주의하셔야 되는 것들은 상품 카테고리를 넓혀가면서 품목을 넓혀갈 수 있는 상품들을 개발하는 것들이 중요하다 얘기를 드렸고요. 그리고 또 SNS 같은 경우는 현재 많이 늘어납니다. 인스타그램이라든지 그런 내용들도 사용해가지고 제품을 사용하는 이미지라든지 제품의 홍보 내용들을 또 올려주는 것들도 중요하고요. 페이스북 같은 경우도 또 그런 식으로 사용하는 것들도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알리바바닷컴의 수출 성공을 위해서 꼭 활용해야 되는 기능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콰이리 답변은 빠르게 처리되셔야 됩니다. 24시간 이내에 빠르게 처리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메신저라든지 그런 걸 알려줘서
또 바이어들하고 친밀하게 연결할 수 있도록 왓츠앱이나 위챗이나 아니면은 또 스카이프 같은 경우 활용하시면 좋고요. 자, RFQ 같은 경우 특히 그 산업재라든지 식품이나 농수산물들 바이오가 적은 상품이라든지 바이오가 한정적으로 다가설 수 있는 상품들은 매출 확률이 높은 상품군이니까 RFQ 적극적으로 활용하시기 바라고, 마지막으로 알리바바닷컴의 메신저들도 활용하시면은 실시간으로 바이어나 서플라이어가 또 처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하기 때문에 좋은 또 그 도구로 매출을 일으킬 수 있는 도구로 활용이 가능하십니다. 이상까지 알리바바닷컴을 통한 무역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소개를 드렸고요. 저는 알리바바닷컴을 제가 강의를 하는 이유는 여러분들에게 강의를 하는 이유는 그 알리바바닷컴을 쓸 수 있는 분들을 많이 만나서 또 활용을 넓혀갈 수 있었으면 싶었던 내용이고요. 예전에 제가 1인 기업을 할 때 가장 아쉬웠던 부분들이 제가 모르는 기능들을 어디다 물어볼 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는 기능들을 우선 여러분들께 소개시켜 드리고, 또 여러분들도 알리바바닷컴 많이 활용하셔서 같이 또 알리바바닷컴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들을 넓혀가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강의를 시작하게 되었었고, 또 여러분들한테도 그런 방법들도 소개시켜 드리는 내용들이고요. 여러분들이 알리바바닷컴을 통해서 수출입을 하시고 싶다, 언제라도 연락 주시면은 제가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고 활용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강의 들어주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